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은 다주택자도 보완을 해줘야 될 것 같다. 민주당에서 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대 야당에서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다주택자와 1주택자뿐만 아니라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주택자의 기준 가액 합산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에 대한 우선 발언을 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가격들이 뭔가 심리가 좀 살아나는 입장에서 이렇게 발언하는 거는 상식으로는 민주당에서 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정해진 건 없어요. 검토입니다. 다만 우선은 다주택자의 가액 합산을 변경 검토하겠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현재는 주택 수가 많으면요 항상 분리했어요. 내가 만약에 15억짜리 주택을 한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지금 주택을 7억짜리를 한 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총 두 채를 가지고 있으면요 가액은 똑같은데 주택이 많은 사람이 보유세를, 종부세를 훨씬 많이 내요. 왜냐하면 주택수 많은 게 투기라는 정의가 씌워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프레임들을 지금 가격들의 움직임들이 조금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이거 아니다. 세제를 손질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주택 수에 따라서 가중치를 뒀었는데 여기 표가 안 나와 있네요. 가중치를 뒀었는데 이제 그거는 안 한다. 그거는 안 하고 우선은 가액 합산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검토. 그러면은 내가 2주택으로 총 15억을 가지고 있는 거나 1주택으로 10억을 가지고 있는 거는 비슷하게 조금의 페널티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거를 좀 완화시킬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다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민주당에서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 다주택자에 대해서 그걸 나중에 한번 다시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 말고도 이런 것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송영길 후보죠. 다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이 있잖아요. 공제 기준이 있잖아요. 공제 기준이 작년에 이제 9억에서 11억으로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이거를 1주택자에게만 적용을 시켰어요. 근데 이거 아니다. 다주택자도 그래도 조금은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보완을 해줘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다주택자, 1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도 6억에서 11억까지 상향 조정을 해주는 거를 검토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게요. 다주택자의 혜택은 왜 선거 직전에 나올까? 과거 정부는요. 규제라는 도구를 사용을 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왜 지금 이렇게 나올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죠. 왜냐하면은 우선은 저는 제 내피셜이긴 하지만요. 선거에 대한 부분들을 크게 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에 대한 부분들이 인식을 안 할 수가 없죠. 인식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일단은 단순하게 이런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뿐만 아니라 착한 임대인인 경우 신규 임차를 맞출지라도 5%만 가격을 올리면은 여기에 대해서 재산세에 대한 부분도 보유세는 50%까지도 감면을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안전진단을 중앙정부에서 지방 자치로 이제 이양을 하겠다. 이런 부분까지도 얘기를 민주당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선거에 대한 포지션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발언입니다. 제 생각이고 제 해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로 이양한다는 의견들을 일리는 있을 수 있는데 글쎄요. 만약에 이게 선거에 이기면요. 지방자치에서도 민주당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긴다는 거는. 많으면요. 그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들 제재는 그대로 유지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서 내려왔지만은 지방선거에 관련된 민주당의 지자체장이 이걸 또 컨트롤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선거용일 가능성들이 매우 크고 안전진단도 만약에 지방으로 이양한다고 하고 선거를 이기면요. 이것도 규제로 아직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은 항상 선거일 때 이런 좀 다주택자에 대한 양보하는 완화책들이 발언이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아직까지 검토 중이지 확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확정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스트밸리에 살고 있습니다. 매가가 12억 정도에 하는데 여유 자금이 3억 보태서 분당 구축에 나을까요? 아니면 서울로 가는 게 나을까요? 대출은 2억 정도가 됩니다라고 하시는데, 만약에 1주택이고 그리고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12억이니까 2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100% 가져가니까 세금이 전혀 없겠죠. 여기에 3억을 보태면은 15억이 되겠죠. 예, 15억이면은 서울에 가는 게 맞습니다. 서울의 상급지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송파 이상급에도 갈 수 있고 갭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만 더 보태면요, 갭 투자로 반포를 갈 수 있습니다. 왜 제가 반포 얘기를 했냐면요, 이제 실거주로 가는 거랑 반포랑 가는 거랑 차이가 있고, 분당보다는 서울로 가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 지정된 데는 삼성동하고 청담동하고 대치동하고 잠실동 쪽, 이쪽 압구정 쪽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급부적으로 땅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 반포 지역, 뭐 잠원동, 반포 요런 지역이에요. 여기에도 괜찮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갭 투자를 할 수가 있죠. 거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걸로 만약에 동생이 용인 이스트밸리에 살고 있다고 했는데 월세로 조금 전향하고 돈이 조금만 더 붙으면 반포까지도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정도 돈이면은 넉넉하게 송파에 진보할 수 있는 물건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당 구축도 좋긴 한데요. 우선 급지로 따지면 송파 쪽 이상이나 이제 서울에 있는 상급지로 가는 게 조금은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허브님께서는 제가 어떤 상황인지는 요 이제 입지적인 부분과 금액적인 부분으로만 말씀을 드렸지만요. 일단은 더 따져봐야 됩니다. 내 상황과 형편을. 설령 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동생분이 현금 순환이 안 된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요, 서울에 이제 하급지나 분당 정도 가셔서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현금 순환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 동생분의 상황이 어떤지 몰라서 일단은 금액적인 부분하고 상급지, 서울의 상급지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형편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내 상황에 따라서 되게 달라져요. 그 오늘 상담을 한 4개 정도를 했거든요. 한 3분 정도가 이제 기억이 남는데 케이스가 좀 다양했어요. 한 명은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신랑이고, 그리고 한 사람은 예비 신부예요. 무주택을 가지고 있는 예비 신부가 상담을 첫 번째 한 케이스로 왔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무조건 주택 한 개를 구매해도 되는 시점이고, 무조건 한 개를 더 구매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비과세를 하지 않더라도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주택을 한 개를, 2개를 가져가면은 불특정 다수가 우연히 만난 거잖아요. 내가 의도해서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요건들을 허락을 해줘요. 물론 지금 비과세 기산일도 바뀌긴 했지만은 허락을 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비과세 요건 하나를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금이 있으니까는 제가 주택을 더 사라고 했죠. 거꾸로 주택이 2주택이고 직장을 은퇴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주택 하나를 팔아가지고 갈아타기를 하면은 최대 6억 정도로 가져갈 수 있는 돈이 되었어요. 근데 저는 이분은 당분간 이제 직장이 없을 예정이라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집을 살 수 있음에도 우선은 직장에 대한 부분이나 근로소득이나 아니면은 자본소득을 반드시 만든 이후에, 현금으로 만든 이후에 주택을 사라고 얘기했어요. 거꾸로 어떤 사람은 1주택이고 1토지 입주권이고 현금이 한 1억 5천, 2억 정도가 있었어요. 이분은 주택을 2개를 가질 수 있는, 2개 다 좋은 아파트, 좋은 입주권이에요. 임에도 불구하고 1억 5천으로 할 수 있는 수도권에 1주택을 추가 권유를 했어요. 다 다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요, 입지에 따라서 접근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요, 타이밍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형편도 봐야 되고, 그 형편에 맞는 입지를 찾는 것도 중요하고, 그 입지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상담한 케이스들이 다 이제 어떤 사람은 주택이 있는데도 사라고 하고, 어떤 사람 주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지 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반드시 사라고 하고, 케이스가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허브킴님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은 상급지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참고해야지 이걸 그대로 해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